자, 1442번 볼게요. 이제 요게 활용 문제에 많이 나오는 애 중에 하나죠. 근데 이제 요게 좀 어려워요. 왜 어렵냐면, 그림과 같이 반지름의 길이가 1인 9의 외접, 거꾸로 갔잖아. 옛날에는 원뿔을 주고 그 안에 내접하는 뭐 원의 최소냐 최대냐 이걸 구하는 거였는데, 이번에는 반대로 가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그 안에, 자, 이렇게, 원뿔에 내접하는 구에 반지름을 준 거예요. 여기에 이제 이렇게 이런 애가 있는 거죠. 예, 뭘 준 거냐면 요 반지름의 길이가 요 안에 요 녀석의 요 반지름의 길이가 1이다라고 준 거죠. 이런 식으로. 그래요? 그러니까 쉽지 않죠. 그래서 어떻게 우린 보통 이런 거 할 때 어떻게 이렇게 싹 절단하죠. 절단. 그러면 이런 모양이 됩니다. 삼각형 안에다가 원이 이렇게 들어가 있는 녀석이 되죠. 이렇게 되죠. 자, 그 다음에 이제 고민을 한번 해볼게요. 우리가 구해야 되는 게 뭐예요? 여기 저 원뿔의 부피의 최소값이에요. 여기서 이제 만약에 중심 딱 지나서 여기 반지름에서 이렇게 딱 와서 여기에 반지름 R이 필요하고 요 높이인 H가 필요한 거죠. 맞나요? 여기도요. 쫙 밑으로 내릴게요. 이렇게 내리고 이렇게 돼서 요 반지름과 요 H가 필요한 거죠. 이걸 알아야 일단 적을까요? 부피가 3분의 파이 R 제곱의 H 이렇게 결정이 된단 말이죠. 설마 원뿔의 부피를 까먹고 계시는 건 아니죠? 그럼 여기서 한번 고민을 해보자고요. 자, 여기에 중심이 있어요. 그러면 여기가 1일 거예요. 여기 1. 그 다음에 여기서 여기다가 이렇게 수선을 그어요. 여기도 1이죠. 됩니까? 무슨 얘기인지. 그러면 길이가 어떻게 되냐면 잘 보세요. 여기가 R이면 잘 봐. 여기가 R이잖아? 그럼 여기도 R이야. 무슨 얘기냐면 얘가 R이면 요 원에 접하는 거기 때문에 여기도 R이에요. 될까요? 그러면 관계식이 하나 만들어지거든요. 무슨 관계식이 하나 만들어지냐면 뭘로 하는 게 나을까? 그렇게 하지 말고 달몽으로 하는 게 낫겠다. 보세요. 그림을 잘 그려야 되는데. 무슨 얘기냐면 봐. 여기도 그냥 큰 걸로 했으니까 빨간 걸로 할게요. 이렇게 빨간색에 직각삼각형이 있잖아요. 이렇게 되는 거. 여기 직각이죠, 이렇게. 그 다음에 요 안에 이렇게 되는 보라색의 직각삼각형이 있죠. 여기도 직각이잖아요, 이렇게. 그리고 이 각은 공통이죠. 요 보라색에 요 빨간색이 뭐예요? 닮음이네. 이해되실까요? 그러면 뭘로 할까? 비율을 높이 대 빗변 대 높이 뭘 하든지 간에 뭐 똑같을 것 같긴 하거든요. 빗변 대 높이 대 빗변 뭘로 할까? 뭐가 계산이 편할까? 빗변? 높이? 다 더러웠네. 다 더러운데. 이거 대 이거? 그거나 그건데. 뭐가 낫지? 빗변? 근데 그 빗변도 그 빗변이랑 똑같을 텐데. H. 네, 그렇게 합시다. 여기를 일단 구할게요. 여기가 요 길이가 H 빼기 1이잖아요. 여기서 1 뺐으니까. 그럼 높이, 그러니까 요 보라색의 요 높이는 이게 되죠. 루트, 이거 아닌가? 이게 더 어렵나? 이게 되죠. 뭘로 해도 더러운 건 마찬가지긴 할 것 같아요. 그럼 보세요. 이 조그만한 거, 큰 거부터 하자. 큰 거는, 자,
높이 대 R이죠. 그러니까 H 대 R은, 자, 높이 대 밑변이면 여기도 높이 대 밑변을 하자고. 그러니까 얘가, 여기다 이렇게 써야겠다. H 빼기 1의 제곱 빼기 1 대 1이 되죠. 아, 이거 더러울 것 같은데. 아무튼,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공부해요. 그럼 H가 R에 루트하고, 여기가 H제곱 플러스 마이너스 2H가 되죠. 1은 사라졌습니다. 이렇게 결정이 돼요. 그러면 H 자리에다가 얘를 넣어도 되긴 하지만, R 자리에다가 넣는 게 낫겠죠. R은, 이렇게 되죠. R은 루트 H제곱 마이너스 2H분의 H를 여기다가 넣읍시다. 제곱이니까 어차피. 이렇게 V식이 결정되죠. V는. 자, 다시 3분의 파이에다가 R제곱에다 얘를 넣어요. 그러면 여기가 R을 제곱하면 이게 H의 H-2분의 이게 H제곱이 돼서 H가 하나 사라지거든요. 그럼 여기 이렇게 되죠. R제곱에다가 H-2분의 H인데 저기 또 H하고 곱하니까 H제곱하죠. 이런 형식이 되는 거예요. 이게 나았을까? 뭐가 내가 보기엔 둘 다 더럽긴 해요. 반대로 갔었어도. 야, 이거를 구했을까? 뭐 할까 했는데, 저기는 H랑 R이랑 같이 있어서 요거 선택한 건데, 이거 나을 것 같아. 그럼 얘를 H에 관해서 미분합니다. 미분이 DH. 이렇게. 여기서 조심해야 되는 건, R이 길이니까 H보다 작다? 뭐 이런 것도 있고, H의 길이도 얼마부터 어디부터 어디까지다라는 건데, H가 이제 1보다 크다라는 것밖에는 그다 큰 게 없어요. H가 2가 될 수가 없죠. 왜 안 되냐면, 봐봐. 여기가 1이고 여기가 1이야. 여기에 H를 못 잡아요. 그렇죠? 그래서 일단 H가 2보다 크다라는 것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저것도 지금 우리한테 필요한 얘기죠. 자, 미분하죠? 3분의 파이 하시고. 그래프 그려야 돼서. 여기가 이렇게 되죠. H-2의 제곱분해. 자, 위에 거 제곱 미분하면 2H의 H- 빼기 H제곱이에요. 여기는 3분의 파이를 계속 쓸게요. 그 다음에 H-2의 제곱분해. 자, 여기 2H제곱에서 H제곱 뺐으니까 H제곱에서 마이너스 4H가 되죠. 그럼 그래프상으로 봤을 때 일단 얘가 0이 되는 걸 할 건데 보세요. 여기가 그러니까 분자는 어차피 H가 2보다 크기 때문에 0이 되지 않아요. 얘가 0보다 커요. 이렇게 되는. 그럼 얘만 확인하시면 되는 건데 어차피 H가 2보다 크니까 얘의 그래프가 일단 이거 그리면 이렇게 되잖아요. 위에 것만 그리면 이렇게 된다는 얘기잖아요. 0이랑 H, 4 이렇게. 그럼 마이너스에서 플러스로 올라가는 거죠. 내려왔다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프가 내려왔다 올라가는 요 점이 여기 극소가 되면서 여기가 최소가 되는 이런 상황입니다. 이해되실까요? 다시. 이게 V예요. 미분을 했단 말이에요. 요 그래프를 그리는 것보다 그려도 되지만 선생님 생각에는 H가 2보다 크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래프의 개형이 원래는 다 그리긴 해야 돼요. 근데 그럴 필요 없이 잘 봐. 여기가 H야. 여기 딱 그렸을 때 여기에 이제 2가 있는 거예요. 돼요? 그러면 선생님 보기엔 여기서 이제 정구선 타고 내려와요. 여기서 이렇게 어느 점을 찍고 이렇게 찍고 올라가는 이런 그래프거든요. 그러니까 여기가 극소일 거예요. 거기가 어디냐면 여기가 4라는 얘기죠. 이해되실까요? 거기가 최소겠죠. 그 다음은 올라갈 거예요. 왜냐면 여기 계속 양수니까요. 그래프 개형만 이해하시면 돼요. 따라서 최소값은 H가 4일 때 얘 V를 구하시면 됩니다. 저도 넣을게요. 3분의 파이에다가 밑에는 2가 되고요. 위에 16이 되죠. 그래서 3분의 8파이. 그래프를 그리셔도 되는데 선생님 보기에는 그냥 개형만 알아도 확실하게 풀 수 있다라는 거죠. 뭐야? 왜 안 와 이것들? 어허.
비가 와서 그런 거야? 아니면? 자, 다음 문제 볼게요. 1475번 볼게요. 1475번 보시죠. 238페이지입니다. 한 문제 풀고 있으면 올 줄 알았더니만, 어허. 아, 니네 뒤에 답지 안 줬구나? 얘 거? 아닌가? 줬나? 안 줬지. 왜? 너무도 얘기를 안 해. 왠지 좀, 그때 내가 분명히 답지가 이게 두꺼워가지고, 반 나눠서 준다고 생각하고 준 거거든. 느낌이, 뭘 안 준 거 같았는데, 뒤에 답지를 안 줬구나. 이따 뽑아다 줄게요. 자, 1475번 보겠습니다. 자, 곡선, y는, 하고, x분의 ln의 kx라는 애가 있네요. 요거 위에 있는 점, t, t분의 ln의 kt. 위에 있는 점, t가 0보다 크다. 그래서 저희의 접선이 y축과 만나는 점을 q라고 하자. q의 y좌표를 ft라고 하고요. 근데 ft의 최대값이 2루트가 되도록 하는 양수 k값을 구하여라 라는 얘기입니다. 자, 여기서의 접선의 방정식이 y축과 만나는 점은 q의 y좌표를 ft, 이거 이제 구하셔야죠. 계산이 좀 더럽겠죠. 일단 구합시다. 얘를 미분해요. 꼴보기 싫으면 이렇게 해도 된다. 그게 그거겠다. 그냥 하자. 상관은 없는데 미분하시면요. 여기를 lnk 더하기 lnx로 바꾸셔도 상관은 없긴 하거든요. 이렇게 제곱하시고. 자, 얘 미분하면 뭐 나와요? 그냥 x분의 1 똑같이 나와요. 왜냐하면 kx분의 k가 나오는 거니까. 그래서 여기가 x분의 1 하시고 밑에 x 이렇게 되고요. 빼기. 여기가 이제 뭐죠? ln kx하고 1 이런 식으로. 그래서 얘가 x제곱분의 1 빼기 ln kx 이거죠? 그러면 기울기가 접선의 방정식이 여기서의 접선의 방정식이 얘가 되죠. y는 기울기가 t제곱분의 1 빼기 ln kt가 되고요. 이렇게 이게 기울기고 x-t에 더하기 t분의 ln k의 t 이렇게. 자, 여기 y절편만 구하면 되잖아요. 얘가 y축과 만나는 점이니까 전개를 해보시면 할 만하거든요. 앞에 거를 전개하면 t제곱분의 1에 ln kt의 x 쓰시고, 자, 여기 마이너스 있죠. 그래서 하나씩 하세요. 그러니까 t제곱분의 1이랑 얘랑 하면 마이너스 t분의 1이 나오고요. 뒤에 걸어 붙였어요. 그냥 얘랑 하면 얘랑 지워져요? 아니에요. 두 개가 돼요. 다시 얘랑 하면 t분의 ln kt가 되는데 얘가 하나 돼서 2가 되죠. 이런 식으로. 그럼 네, 자 보세요. gt라는 애가 뭐가 된 거예요? 얘가 된 거죠. y좌표. 그래서 이렇게 쓸까요? t분의 2의 ln kt 빼기 1 이렇게 결정입니다. 자, 그런 다음에 뭐라고요? 이거의 최대값이 이 녀석이 이제는 또 새로 한 문제가 된 거야. 저거의 최대값이 t가 0보다 크다고 했습니다. 확인하시고요. t가 0보다 클 때의 이 녀석의 최대값이니까 얘의 그래프를 또 그려야 돼요. 그래서 쟤를 t가 0보다 클 때에서 G'T를 하나 더 합시다. 저 그래프의 개형을 우리가 알아야 되겠네요. 그래서 t제곱분의 계산이 많은 문제죠. 자, 앞에 거 미분하면 2가 있기 때문에
때문에 요게 t분의 2가 되죠. 맞나요? 저기 kt분의 k니까 t분의는 막 앞에 2가 있으니까요. 밑에가 t 빼기, 자, 저 식을 다 적을 거예요. 2에 ln kt 빼기 1에다가 1. 이런 식으로. 그래서 얘가 t제곱분의, 자, 여기 2 나옵니다. 여기는 요게 나오고, 여기 마이너스니까 3 나오죠. 빼기 2에 ln kt가 되는 이런 상황. 근데 얘도 그래프의 개형을 그렸다면 어차피 얘가 양수예요. 아까처럼 선생님 계속 여기 했던 것처럼 계속 그런 식으로 계산하셔도 상관없어요. 그래프의 개형을 보자고요. 그럼 얘가 0이 되는 데가 어디냐? 얘가 0이 되는 데가 어디예요? 2분의 3이니까 kt가 t가 k분의, 자, 이렇게 생각할까요? ln kt가 2분의 3이야. 그럼 kt가 2의 2분의 3제곱이야. 따라서 t가 k분의 1에 2의 2분의 3제곱이라고 했을 때 조심해야 되는 건 이 그래프는 만약에 얘보다 작으면 어떻게 될까? 표를 그렸다면, 힘들게 표를 그리는 게 맞는데 표를 그린다면, 자, 보세요. 여기 t고 G'이고 G예요. 이거 많이 오나 본데? 여기 0이고 이렇게 되죠? 하다가 여기가 k분의 1에 2의 2분의 3제곱을 하시고 여기 점점을 하고 여기 0이잖아요. 생각해봐. 얘보다 작게 들어가면 여기가 플러스예요. 이게 마이너스. 올라갔다 내려온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여기가 최대겠죠. 극되면서 여기가 최대일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걸 표를 안 그려도 이제 우리가 알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야. 아니, 진짜 그만큼 했으면 뭐 선생님 보기에는 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아직 아닌가요? 그럼 이제 뭐예요? 뭘 구하라고 했어요? 여기에 최대값이 2 루트 2가 되는 데잖아요. 해볼까요? 뭐요? 저기도 넣어요. G에다가 K분의 2에 2분의 3을 넣는 거죠. 자, 저기다가요. 얘가 됩니다. 밑에가 K분의 2에 2분의 3제곱 쓰시고. 자, 여기다가 얘를 넣으면 뭐가 되죠? 2 빼기 2분의 3 빼기 1이 되죠. 이런 식으로. 이렇게 되죠. 괜찮을까요? 그럼 얘가 이렇게 됩니다. 보세요. 2에 2분의 3제곱에다가 K가 위로 올라가요. 그래서 여기가 2K가 되죠. 얘가 얼마라고요? 얘가 2에 루트 2예요. 다시 쓰면 2에 2분의 1제곱입니다. 됐죠? 그러면 2 지우고요. 이렇게. 얘가 이리로 넘어가면 K는 뭐예요? 2에 5 곱해 얼마야? 제곱이 되죠. 곱한 거면 지수끼리 더해야 되니까. 이런 식으로 결정이 된다는 거. 어렵지? 실은, 그러니까 뭐 이렇게 어렵다기보단 계산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이제 선생님이 얘기한 거야. 이것도 그래프에 딱 보고서, 플러스 마이너스겠다. 몰라도 이러고 했네. 그럼 여기가 최대겠구나. 그럼 얘를 집어넣어서 계산을 해야겠구나. 라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어요. 좀 힘들죠? 쉽지 않아요. 그죠? 자, 1492번 보겠습니다. 혹시 질문 더 있으면 하세요. 다들 바쁘구나. 1492번 보겠습니다. 봐봐요. 이렇게 돼 있어요. 2의 x제곱에 마이너스 x, 마이너스 3이 이거의 제곱이요. k가 되게 하는 서로 다른 세실근을 갖도록 하는 상수 K가 얼마야? 네, 여기서 선생님이 질문할 게 하나 있는데 고민을 한번 해보자. 얘들아, 이 K를 두고 이 그래프를 그리는 게 나을까요? 아니요, 그럼 죽어요. 되게 어려워요.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려고 해요. K가 음수인 건 안 나오겠지.
그지? 그래서 여기를 K가 0일 때와 K가 양수로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난 뭘 할 거냐면 이걸 그리겠다는 거야. 아, 그러면 2의 x제곱 마이너스 x 마이너스 3이 뿔마 루트 k인 건 어때? 이렇게 가자는 얘기죠. 이 그래프 그린 다음에 0을 그렸어. 그런데 그림이 3개 나와. 0도 답이 되는 거잖아요. 그 다음에 뿔마 k라는 건 위쪽에도 하나 그렇고 밑에도 하나 그었어. 이렇게 그었을 때 뭐라고요? 근이 서로 다른 세식을 갖는다는 얘기죠. 이해되셨나요? 그래서 얘를 그려보려고요. 자, 보세요. y는 2x제곱 마이너스 x 마이너스 3을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미분해요. 그러면 이렇게 되죠. 이렇게. 그래서 얘가 0이 되는 데를 찾을게요. x가 0이죠. 0일 때요. 한 번 더 미분해요. 되게 편해. 그래프 자체는. 한 번 더 미분하면 뭐가 돼요? 2x가 되죠. 근데 얘는 절대 양수죠. 맞아요? 그럼 그래프의 개형은 알겠네? 아래로 블록인 형태일 거예요. 되셨죠? 근데 이제 문제가 되는 건 뭐냐면 얘가 0이 언제 되는지가 우리가 잘 몰라요. 근데 봐서 알겠지만 0 넣으면 마이너스 3이에요. 마이너스 2예요. 근데 어느 순간부터는 양수가 되잖아요. 커지니까. 그래서 뭐랑 비교하면 좋냐면 우리가 이제 저게 2x제곱이 이렇게 그려지잖아요.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여기서 y는 x 플러스 3이라는 걸 하나 그려요. 빼버리는 거야. 이렇게 지나가요. 이렇게 지나가요. 여기랑 여기 되는 거니까. 요 값이랑 요 값에서 뭐예요? 내려갔다 올라가는 거죠. 0이 되는 거예요. 사라지는 거죠. 이해하셨죠? 그래서 그건 찾았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뭐라고요? 아래로 블록이란 말이에요. 이해했죠? 0을 넣으면 뭐다? 0을 넣으면 마이너스 2예요. 그건 알았다고요. 그래서 그래프를 저기 결정했어요. 그럼 얘는 양수인 거 알았으니까 자, 여기에서 생각했을 때 1이면 0보다 작으면 음수죠. 맞아요. 여기가 1이니까 0보다 크면 양수죠.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럼 내려갔다 올라간 거 맞죠? 그럼 극소가 되는 거 맞죠? 그럼 증가 맞죠? 이렇게 되는 거라고. 아래로 블록이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프가 그냥 그리시면 돼요. 이건 무슨 얘기예요, 결국에? 잘 봐. 보세요. 답이 벌써 나왔어요, 선생님 지금. 자, 0 넣으면 0일 때가 극소잖아요. 0일 때가 얼마예요? 여기 마이너스 2죠. 그래프 어떻게 그려준다고요? 내가 방금 얘기했잖아. 약간 이렇게 그려준다. 이렇게 그려준다는 얘기. 이런 식으로 그려준다는 얘기죠. 아래로 블록이에요. 내려오죠, 0일 때. 올라간단 말이죠. 그쵸? 자, 그럼 내가, 봐봐. K가 0일 때 했어. 그럼 몇 개죠? 2개잖아요. 그럼 K가 0일 때 된다고 안 된다고? 안 되죠. 그럼 근이 3개려면, 얘들아 잘 봐. 예를 들어서, 여기다가 내가 y는 루트 k를 했다? 그럼 이 밑에 이렇게 내려와서, 여기가 y는 마이너스 루트 k가 되죠. 몇 개야? 하나, 둘, 셋, 4개잖아. 다 말았지, 이제. 3개라면 근이. 그럼 어떻게 하면 돼? 그치? 이렇게 지나가는 거죠. 얘가 y는 루트 k. 얘가 y는 마이너스 루트 k. 이렇게 되면, 하나, 둘, 3개. 이렇게 된다. 되셨어요? 그럼 K가 뭐예요? 얘가 2거든. 마이너스 2가 하나니까. 따라서 K가 4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왼쪽에 그래프 그리면 죽어요. 궁금하면 한번 그려보는 것도 추천하긴 하지만 쉬운 그래프 놔두고 힘들게 그리지 말라는 얘기죠. 그래프 개형만 알면 돼요. 혹시 다른 질문은 없어요? 큰일 나네. 여긴 진짜 잘 풀긴 하는데 안 푸는 사람과 잘 푸는 사람들의 이 격차가 너무 세다라는 게, 방부정식 생각보다 쉬웠죠? 그래서, 저기로 가겠습니다. 속도가 속도를 한번 달리고, 우리가. 속도가 속도를 한번 달리고, 그 다음에 이따가 새로운 프린트 적분으로 좀 들어가겠습니다. 선생님, 저번에 모의에서 풀 때도 걱정했었던 게 뭐냐면, 수트의 속도가 속도 문제도 잘 못 푸는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거기도 연습을 좀 하긴 해야 되는데, 그래서 좀, 다 알죠? 기본적인 건 다 알아요. 유형만 조심하면 돼. 그러니까 이건 수트 때도 했던 건데 이런 거야. 자, x가 얘가 위치예요. 자, 거리가 아니라 위치예요. 그러니까 맨 처음에 그러니까 수트에서는
뭘 하고 있냐면 이렇게 위치상 이렇게 수직선상에서 움직이는 거예요. 한 직선. 앞으로 갈 거야, 뒤로 갈 거야밖에 안 해요. 수트에서. 그래서 연직 운동이 위로 던졌다 위로 떨어지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그렇게 할 거예요. 그래서 위치가 만약에 시간에 관한 식으로 나와요. 그럼 내가 이 위치를 시간에 관해서 미분해요. 그럼 얘가 F 플라임 T가 되면 얘가 뭐예요? 얘가 속도예요. 속도가 속력이 차이 나시죠? 속도는 방향이 있고 속력은 방향이 없고 크기만 있다는 거. 그래서 앞으로 뒤로 얼마나 빨라 뒤로 얼마나 빨라 마이너스를 뒤로 간다는 얘기죠. 반대 방향. 그다음 얘를 한 번 더 미분하죠. 이게 F2 플라임이니까. 이제 배웠으니까. 얘가 2 플라임. 즉 속도를 시간으로 미분하죠. 이걸 이게 A라고 하고 내가 가속도라고 하고 이게 다예요. 이게. 근데 바뀌었죠. 뭐가? 이제 유형 1번은 직선에서예요. 근데 이제 이걸 가지고서 우리가 어떤 문제를 많이 푸냐면 그 다음 페이지에 있는 유형 6번처럼 극값이 존재하지 않는 부등식의 활용, 뭐야 이거. 그 2번처럼 이제 평면 운동으로 넘어가요. 페이지 선생님 잘못 넘겼어요.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 처음에는 일직선이었단 말이에요. 이제 평면에서 움직여요. 어떻게 봐봐? 잘 봐. 이렇게 만약에 예를 들어서 제일 많이 쓰는 게 약간 이런 거예요. 포물선 운동이에요. 던지고 움직여요. 그러면 이런 거야. 어떤 점이 있어. 여기. 그럼 얘가 이 방향으로 이렇게 갈 거예요. 그렇죠? 그럼 뭐냐면 얘가 가는 방향에 대해서 우리가 이거를 벡터를 양보하고 상관없지만 이렇게 쪼개요. 이렇게 가는 방향과 이렇게 가는 방향으로 쪼갰다는 얘기죠. 이런 식으로. 그래요? 그래서 이거 어떻게 나타내냐면, 자, 좌표는 이거예요. 여기가 x가 맞고요. 여기가 y가 맞아요. 근데 여기 좌표가 x, y인데 4개 변수 형태로 나타내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야, x 좌표는 ft야. 그러니까 시간이 어느 정도 지났을 때 t를 집어넣으면 x 좌표 저렇게 나와. 그 다음에 y 좌표가 gt야. 이게 시간으로 결정이 돼요. 얘네들의 관계가 아니라, 물론 쟤네들의 관계도 있긴 하죠. 근데 이제 이런 운동을 한다라고 했을 때, 야, x는 시간이 이렇게 주면 그때 이만큼 가 있고, 시간을 이만큼 주면 y는 그만큼 가 있어요. 좌표를 시간으로 나타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위치를 길게 쪼갠 거야. 여기엔 x밖에 없었잖아. x밖에. 근데 평면이다 보니까, 평면으로 가다 보니까, 평면에서는 x좌표랑 y좌표 둘로 쪼개서 간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얘는 일로 가고 얘는 절로 가고. 이렇게 가보니까 이 움직인 점이 이렇게 움직이게 되는 거죠.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면 잘 봐. 이런 얘기야. 그럼 내가 만약에 여기를 x를 시간으로 미분했어요. 그럼 얘가 f 플라임 t죠. 그 다음에 y를 시간으로 미분했어. 그러면 얘가 g 플라임 t. 그럼 각각의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럼 요게 x축이 얼마나 빨리 움직여, x좌표가 얼마나 빨리 움직여 vx가 되는 거고, 그리고 vy가 되는 거죠. 요게 v가 되는 거예요. 벡터에서. 이해되실까요? 그래서 거기 보시면 P에서의 T에서의 속도라고 되어 있어서 좌표가 맨 위에 써 있죠. X가 FT, Y가 GT라고 나타내줬을 때 유형 2번 하고 있습니다. 1번은 시간의 속도가 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속도가 뭐로 나타내지면 좌표로 나타내죠. 맨 처음에 이제 여기서는 이렇게 위치는 X, Y야. 근데 얘가 FT, 얘가 GT라고. 그럼 속도는 이제 이렇게 나타내는 거야. dx, dt. 그 다음에 dy, dt. 이게 이제 속도를 좌표로 나타내겠다는 얘기예요. 이해되실까요? 거기 나와 있는 그 얘기예요. 근데 이제 여기서 우리가 뭘 물어보냐면, 야, 얼마나 빨라를 또 물어봐요. 솔직히 얘기하면, 나중에 너네가 뭐, 물리학과를 가려나? 아무튼, 물리학과를 가거나, 진자운동과 분자운동에 대한 얘기를 할 때는 이 방법을 제일 많이 써요. 얼마나 빨라가 아니야. 얘네 위치가 어떻게 변동한다라는 걸 이걸 많이 써요. 근데 이제 여기서는 우리가 이제 하는 그래서 크기가 얼마인데 라고 해서 이거의 크기를 물어봐요. 뭐 크기를 물어봐요. 속도의 크기. 이게 뭐예요? 속력이죠. 그럼 뭐라고? 자, 우리는 내가 이 크기를 계산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럼 생각해봐. 요 길이와 요 길이를 피타고라스 이렇게 넣어서 이 길이 하면 이 길이가 나오잖아요. 피타고라스. 그죠? 그래서 얘가 뭐가 되는 거냐면, 루트, 오케이. dx, dt의 제곱. 그 다음에 dy, dt의 제곱 형태로 가겠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죠. 이게 평면에서의
속력이에요. 속도는 이거고 얘는 속력이 되는 거죠. 그 점을 지나갈 때 얼마나 빨리 지나가 이렇게 이해가 좀 되실까요? 그래서 여기 곡선 운동과 평면 운동이 나타내십니다. 예, 그냥 그 얘기 다예요. 그리고 여기서 가속도는 뭐겠어요? 자, 여기를 한 번 더 미분합니다. 예, 가속도는 거기 이렇게 써있죠. d제곱 x dt제곱 그 다음에 d제곱 y dt 이렇게 써있죠. 여기 이렇게 바뀌었다는 얘기죠. 이해가 좀 되세요? 그러니까 솔직히 얘기하면 요거랑 같은 건데 여기선 이렇게 움직이는 건데 이제 이렇게 같이 움직이면 요점이 같이 움직이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런 거야. 만약에 내가 여기서 여기다가 여기 간 거면 여기에 x좌표는 여기다가 여기로 간 거고 y좌표는 여기다가 여기로 간 거다. 이렇게 움직였다, 이렇게 움직였다, 이렇게 움직이고 이렇게 된다는 얘기예요. 그렇게 이해하시면 좀 편해요. 근데 이게 이제 아무래도 그 중학교 때 속도와 속력과 이런 것들을 되게 싫어했던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솔직하게 얘기하면 좀 되게 트라우마적인 부분이 있을 수 있어서 싫어하는 사람들이 생각보다 많아요. 네, 근데 여기 그냥 계산만 잘하시면 돼요, 솔직히 얘기하면. 그래서 뭐 연습만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도 이제 만약에 가속도의 크기다라고 하면 여기 크기 구하시면 돼요. 제곱 해가지고 책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뭐 더 이상 선생님이 설명할 건 없고 풀어보시고, 왜냐하면 여기는 쉬워요. 여기는 쉬운데 뭐 이렇게 되게 어렵거나 하지는 않아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걸 나중에 적분으로 갔을 때가 어렵죠. 왜냐면 적분은 이제 야 속도가 이렇게 되는데 그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움직인 이 거리, 이 곡선의 길이를 구해봐 이런 걸 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제 그게 어려울 뿐이지 여기서는 그렇게 엄청나게 어렵거나 하지는 않습니다. 내 생각보다 이게 빨리 끝났는데 여기는 왜 풀어보시고서 안 되면 하시고요. 잠깐만 기다려. 금방 나 다음 프린트 갖고. 일단은 자 부정적분입니다. 뭐 다 할 줄 알 거라고 생각을 해요. 적분 정도는 기본 적분 정도는. 근데 이제 여기서 이제 우리가 결정해야 되는 건 기본적인 거는 다음 함수 같은 경우는 이런 경우죠. 인테그랄 우리가 알기로 x의 n제곱에 dx가 있어요. 근데 이제 얘가 n 플러스 1분의 1에 x의 n 플러스 1에 c가 된다라는 거죠. 근데 이제 여기서 솔직하게 얘기하면 수투 때는 어디까지 배웠습니까? 요 n이 자연수였어요. 맞죠? 수투 때는. 근데 우리가 미적에서는 우리가 자 기억을 더듬어보자. x의 n제곱을 미분했을 때 이걸 미분했을 때 이게 n하고 x의 n-1제곱이 되는 건 이제 n이 뭘로 바뀐 거죠? n이 전부 실수로 바뀌었단 말이에요. 아예 바뀌었단 말이죠. 그럼 얘가 적분해도 내려와야 될 거 아니에요. 맞죠? 근데 조심해야 되는 게 뭐죠? 분모가 0이 되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n이 실수인데 n이 -1이 아닌 실수일 때는 이제 이게 된다는 얘기예요. 그죠? 다 돼요. 심지어 루트가 들어도 됩니다. 이제 뭐 이런 거 있죠. x의 루트 2의 x, dx 이런 것도 됩니다. 이제 이런 것도. 이것도 접근할 수 있습니다. 우리 가능합니다. 뭐 어렵지 않게. 어렵나? 이렇게요. 근데 그럼 자 요거죠. 그럼 n이 만약에 -1이면 어떻게 되죠? 이거 할 줄 알잖아. 인테그랄 뭐야? x분의 1의 dx가 되잖아요. 이게 뭐예요? 그렇죠. l은 x 플러스 c가 된다. 라는 사실은 거기 책에 써있어요. 다 알고 있는 거죠. 근데 이제 이게 합성함수의 부정적분으로 가면 되게 더러워지죠. 예를 들어 이거 한번 해볼까? 인테그랄 봐봐. 2x 플러스 3의 세제곱의 dx를 할 거예요. 뭐 물론 전개해서 해도 되지만 자 우린 이거 어떻게 합니까? 맨 처음에 3이 있으니까 네 4분의 1 하죠. 그 다음에 2x 플러스 3에 여기 4제곱이 될 거예요. 맞나요? 그럼 c를 쓸 건데 뭔가 허전하죠. 뭐요? 얘 미분했을 때 2가 나왔어 안 나왔어? 나왔을 거 아니에요. 그럼 여기 앞에 2분의 1이 있어야 되는 이런 식으로 넘어가지. 저런 거? 저런 거. 그리고 얘 외우고 있어야 되는 거 하나 있잖아요. 인테그랄 외우고 있겠지. 인테그랄 루트 x dx 외우고 계시죠? 네, 이게 지금 따지자면 이게 2분의 1제곱의 dx잖아요. 그렇죠? 맞아요? 그럼 뭐야? 짠짠
큰일이네. 뭐가 와요, 앞에? 3분의 2 오죠? 그 다음에 x 루트 x 플러스 c 이렇게 응단하는 거. 이제 여기서 이렇게 바로 넘어갈 수 있어야 되지 않아요? 그래요. 뭐 지금부터 연습하면 되겠죠? 이 정도는 외우고 있지 않아요? 아닌가? 선생님 생각인가요? 네, 아무튼 이런 것들 우리가 할 줄 알아야 됩니다. 요거는 이제 연습해서 풀어보시고요. 그래서 뭐 다른 거는 안 할게요. 뭐 ax, EX 제곱 이런 거 다 할 줄 알잖아요. 나 그건 안 한다. 코사인, 사인, 탄젠트 안 합니다. 네, 그거는 다 그냥 연습해서 오세요. 그것까지 우리가 지금 할 시간이 그렇게 많진 않아요. 네. 여기 보면 유형 4번에도 변형 형태가 있는데 이것도 연습을 좀 많이 해서 오세요. 생각보다 쉽지는 않을 겁니다. 이게 왜냐하면 미분이 정확하게 되어 있지 않으면 적분에서 생각보다 좀 까다롭습니다. 그래서 거기 가고, 자 이제 선생님이 오늘 하고 싶은 건 치환적분이랑 부분적분입니다. 거기를 한번 달려보죠. 요거는 이제 너무 이제 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넘어가나? 근데 이건 문제 풀면 되거든요. 근데 이제 치환적분이랑 부분적분 같은 경우는 많이들 까먹었을 거예요. 로다 삼지 기억나? 로다 삼지. 이건 기억나지? 근데 그게 뭔지 기억나? 어제 목표만 애들이 다음 주에 접근할 거야 그랬더니 근데 저 로다 삼지밖에 기억 안 나. 오, 야 그거 기억하는 게 어제인데. 근데 그게 뭐예요? 이게 단어만 기억난다고 하더라고요. 뭐야? 자, 치환적분법입니다. 치환적분법은 뭐예요? 합성함수의 반대. 치환적분법. 요거는 합성함수의 미분. 요거의 미분의 역연선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봐봐요. 내가 여기에 g의 fx를 미분했어요. 딱 미분했어. 또 얘가 뭐가 됐지? 전체 미분하고 fx하고 여기에 f'(x가 있었어. 그러면 이제 원하는 건 이거야. 만약에 형식이 어떤 애가 미분한 형식이 여기 있는데 요 안에 있는 애가 여기 뒤에 f'(x) dx를 붙으면 요걸 가져다가 내가 g의 fx의 플러스 c로 바꾸겠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내 눈으로 뭘 찾아야 돼? 그치? 여기 어떤 애가 있고 여기에 합성되어 있는 애가 미분되어 있는 얘를 전체를 찾아야 된다는 얘기죠. 이런 식으로. 저게 이제 치환적분법입니다. 그래서 뭐가 보여요? 딱 보면 보여요. 문제가. 봐봐. 내가 거기 쉬운 거 하나 내가 풀어줄게. 1600. 예를 들자면 거기 fx가 인테그랄 2x 플러스 1에 x제곱 플러스 x 마이너스 1에 5제곱에 dx가 이렇게 써있어요. 물론 전개해도 되죠. 근데 눈에 뭐가 보여야 돼? 봐봐. 이제 요 안에 있는 걸 미분했더니 얘가 되네라는 게 보이셔야 된다는 거죠. 저게 눈에 보이면 돼요. 그럼 이거 어떻게 한다고요? 자, 해보자. 오랜만이니까 이렇게요. x제곱 플러스 x 마이너스 1을 선생님이 t라고 이렇게 적어요. t 이렇게. 자, 처음이니까 내가 적어줄게. 그럼 우리는 뭘 적냐면 dt분의 dx를 적어. 이거 x를 미분할 거예요. 그럼 뭐가 있어요? 2x 플러스 1이 딱 그죠. 그런데 우린 이걸 이렇게 쓸 거라고. 난 dt를 2x 플러스 1이라고 적고요. 여기 dx라고 적을 거야. 이렇게 적을 거라는 거죠. 괜찮아요? 오케이? 그럼 얘가 이렇게 된다는 거죠. 보세요. 나중에 얘랑 이렇게 같이 붙일 거예요. 봐봐. 얘가 이거일 거야. 여기가 인테그랄 하고 얘를 뭘로 바꿔서 내가 t라고 썼잖아요. t의 5제곱을 쓰시고 이렇게. 2x 플러스 dx 2x 플러스 dx가 dt로 바뀌어요. 이거 dt로 바뀌어요. 되셨나요? 그럼 얘가 뭐가 돼요? 방금 했잖아 방금. 너무 빨리 지웠나? 얘가 6분의 1에 t의 6제곱 플러스 c가 되죠. 아직은 부정적분이네. 정적분에서는 여기서 막 같이 범위도 치환하긴 하지만 부정적분이기 때문에 다시 돌려놔야죠. 그래서 얘가 6분의 1에 x제곱 플러스 x 마이너스 1에 6제곱하고 플러스 c다. 이렇게 결정이 된다는 거죠. 그럼 봐봐. 확인하면 되잖아. 얘를 미분하면 얘가 되는지. 자, 얘 미분하면 얘가 앞으로 가고 떨어지고 오차가 됐죠? 요 안에 미분한 2x 플러스 1 나오잖아요. 이런 식으로. 지금 이 얘기인 거야.
합성한 걸 미분했더니 이렇게 됐어. 그럼 얘를 거꾸로 해서 이렇게 만들어놨기 때문에 내가 여기서 얘를 찾아서 집어넣을 수 있어야 된다 하는 얘기죠. 요 연습을 해오셔야 돼요. 이게 진짜 많이 하다 보면 눈에 보여요. 오, 그거네. 이런 식으로 보인다고. 자, 유형 2. 유리함수의 부정적분이면 이건 뭐예요? 로그 미분법의 반대. 그러니까 우리가 저기 봐봐. 똑같이. 여기 내가 ln에 여기 fx가 있어요. 이렇게 돼 있어. 내가 얘를 미분할 거야. 이게 뭐지? 그치? 밑에다가 fx 깔고 위에다가 f 플라임 붙이잖아요. 그죠? 그럼 이것도 이렇게, 인테그랄 내가 fx분의 위에 f 플라임 x가 dx가 있대. 이렇게 바꿨다고. 그럼 얘도 어떻게? 적분한 거네. 오케이. ln은 fx에 적분이 되고 c가 붙어. 이렇게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뭐가 또 보여야 돼? 분모가 있는데 분모를 미분한 애가 분자에 올라가 있네. 이 패턴을 보셔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건 좀 다른 거 풀자. 너무 쉬운 게 많은데 저 뒤에 있다. 내가 보기 중에 하나를 풀게요. 보세요. 유명한 건데. 자, 인테그랄 탄젠트 x dx가 있어요. 야, 뭐 미분해서 탄젠트 되는 거 봤어? 못 봤잖아. 그치? 그럼 얘를 이렇게 쓰자고. 봐봐. 인테그랄 여기를 코사인 x분의 사인 x dx로 하는 거야. 이런 식으로. 괜찮아요? 자, 일단은 기본적인 걸로 보여줄게. 기본적인 걸 보면 내가 만약에 t를 코사인 x라고 했어. 하라는 대로 한다고 했다. 자, 그럼 dt가 dt dx가 뭐예요? 마이너스 사인 x가 되죠. 이렇게. 다음부터 여기서 이렇게 건너뜁니다. dt는 마이너스 사인 x dx 바꿀 거예요. 이렇게. 그럼 요 라인이 바뀌는 거잖아요. 이렇게. 돼요? 그럼 이렇게 됩니다. 인테그랄 코사인 t야. 그러면 t분의 1을 적어. 사인 dt가 마이너스 dt. 그럼 여기다 마이너스 하나 적을게요. 그 다음에 dt 이렇게 적어요. 얘가 뭐가 되냐면 마이너스 ln의 t의 절대값하고 플러스 c가 되죠. 여기다 뭘 써요? 네. 마이너스 ln의 코사인 x 플러스 c가 되는 이런 상황이다. 미분해보세요. 코사인분의 사인인데 마이너스 플러스니까 탄젠트네. 이렇게 되는 거죠. 나중에는 한 번에 가야 돼. 한 번에 쭉. 한 번에 쫙. 그런 연습을 하겠다는 얘기예요. 이제부터 우리가. 이게 뭐다? 이게 치환적분. 생각보다 많이 쓰입니다. 근데 이제 지금 우리가 하는 건 솔직하게 얘기를 할게요. 지금 우리가 하는 건 시험 문제에서 얘가 주예요. 얘가 그 주인공이 아니에요. 이건 우린 지금 뭘 하는 거예요? 미분에서도 미분하는 게 계산이듯이 얘도 그냥 계산이에요. 도구예요. 그럼 도구들을 잘 쓸 수 있어야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유리함수의 부정적분인데 이런 형태가 아닌 경우도 있긴 한데 그건 뭐예요? 덜어내라는 얘기예요. 예를 들면 1613번을 볼게요. 선생님이랑 같이. 보세요. 자, 인테그랄 x제곱 플러스 x 마이너스 6분의 여기 뭐가 있냐면요. 5가 있어요. dx가 있어요. 근데 얘를 했더니 그렇게 나왔대. 일부러 얘는 힌트를 줬죠. 한번 해볼게. 이거 할 수 있어요? 못해요. 왜요? 여기는 얘를 미분한 게 여기 위에 있었단 말이에요. 얘 미분한 게 위에 없어요. 그렇죠? 근데 이제 여기서 우리가 많이 쓰게 되는 게 어떤 거냐면 부분 분수죠. 이거요. a 곱하기 b분의 1은 b 빼기 a분의 1하고 a분의 1 빼기 b분의 1 형태가 이거 이거요. 오케이? 여기 이해되셨어요? 이걸 할 거예요. 그럼 잘 봐요. 얘가 인테그랄 여기 밑에 거 인수분해하면 x 플러스 3 x 마이너스 2분의 5의 dx가 되죠. 괜찮아? 자리 좀 바꾸자. 상관없는데 그놈이 그놈이니까 자리를 좀 바꾸시다. 이게 a, b면 b 빼기 a가 이거니까 5잖아요. 그래서 얘가 이렇게 되죠. 인테그랄 가로치면 x 마이너스 2분의 1 빼기 x 플러스 3분의 1이 딱 떨어지게 나옵니다. 이런 식으로. 괜찮으세요? 저 위에 부분 분수한 거예요. 5가 사라졌잖아. 왜?
A, B면 B 빼기 A가 5분의 1이니까 5랑 약분해서 사라진 거야. 그럼 얘는 뭐라고? 이렇게 되는 거지. ln의 x-2 절대값 빼기 ln의 x 플러스 3의 절대값하고 C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ln이니까 로그라서 얘를 이렇게 쓸 수 있지 않겠느냐. 거기 나와 있는 얘기 A, B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해되셨나요? 이렇게 계산하겠다. 그래서 이 부분수 문제가 가끔요 되게 더럽게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어디서? 내신에서요. 예를 들면 1617번처럼요. 위에 x가 있습니다. 이건 해보시고 안 되면 내가 해줄게요. 넘어갑시다. 자, 그 다음에 무리함수의 치환적분법인데 우리가 무리함수 같은 경우는 미분하면 뭐가 나와요? 자, 질문이야. 그죠? 뭐 여러 가지 형태가 나오긴 하는데 얘들아, 루트 fx 미분하면 뭐 나와요? 이 루트 fx 분의 f 플라임 x 이렇게 나오죠? 저기요? 다들 어디 가셨어요? 이게 이런 얘기잖아요. fx의 2분의 1제곱을 미분하겠다. 합성함수니까 2분의 1 앞에 가고 마이너스 2분의 1 뒤에 하고 얘 미분한 거 이렇게 되잖아요. 그래서 이 형태도 기억해 놓으면 좋고요. 거기 나와 있는 애들은 그냥 어차피 루트 안에 있는 걸 계산하는 거기 때문에 이렇게 막 되게 까다롭거나 하진 않는데 문제가 3개밖에 없어서 내가 풀만한 게 해보세요. 해보시고 이것도 안 되면 선생님이 해줄 테니까. 근데 1618번은 너무 뻔한 문제잖아요. 뭐 그건 괜찮을 것 같습니다. 자, 삼각함수의 치환적분법이 나오는데 얘도 뭐 그렇게 되게 까다롭지는 않아서 해보시고 진짜 치환적분법 뒤에 나오는 거, 정적분에 나오는 거 걔가 되게 어렵죠. 그때 가서 얘기합시다. 삼각함수도 해보세요. 차수가 넓어지는 것도 조심하셔야 됩니다. 근데 이거 삼각함수 적분 안 해오면 난리 난다. 응? 물어봐야지. 인테그랄 코시컨트 x 코탄젠트 x dx 뭐예요? 왜 다들 칠판을 못 봐? 이거 뭐 미분한 거냐? 저기 다들 어디 가셨어요? 이거 미분한 거잖아요. 대신 이거 붙어야 되죠. 얘 미분하면 자기 자신과 코탄젠트가 나오죠. 알고 있지 다들? 분위기가 쎄한데. 네, 모르면 이게 문제 많이 풀어서 외우세요. 큰일 났네. 이거 그냥 넘어가도 되나? 쎄하지? 왜? 뭐 아무튼 풀다 보면 괜찮아지겠죠? 안 괜찮아질 것 같기도 하고. 네, 일단은 풀리는 걸로 맡기겠습니다. 이제 적분도 마찬가지긴 한데 이제 우리가 이런 패턴의 문제를 또 많이 보게 돼요. 거기 유형 6번으로 넘어가 볼게요. 어떤 애가 많이 나오냐면 fx 곱하기 2의 fx 형태들 있죠? 거기 써있죠? f'의 2의 fx 형태들. 그것도 그렇게 되게 어렵지는 않거든요? 나는 좀 어려운 걸 풀까요? 어려우려나? 1631번 볼게요. 이건 몇 개는 중요한 걸 사고 가겠습니다. fx에 대해서 생각하면 찝찝한데 몇 개 풀고 가야 되나? 자, 인테그랄. 여기가요, x제곱분의 1 하시고 2에 x분의 1의 dx를 한번 해보려고 해요. 근데 이제 뭐 f1이 뭐 마이너스 2다라는 건 fx를 만통하기 위해서 하는 거니까 그건 두시고 fx 자 적분할 수 있을까요, 요거? 자, 처음에는 그냥 합니다. 어떻게 하냐면 뭘 할래? 그렇지? 당연히 x분의 1을 t로 치환해요. 얘 미분하면 뭐 나와요?
마이너스 x 제곱분의 1의 dx가 나오죠. 여기 dt가 나올 거고요. 괜찮으세요? 미분하면 이게 나오는데 여기 dx, dt, dx니까 dx 내가 아까 했잖아요. 다이렉트 갈 거라고. 다이렉트 가요. 됐죠? 그럼 얘가 뭐가 됩니까? 마이너스 있어요. 인테그랄 마이너스 2의 t의 dt가 됐죠. 그래서 얘가 네. 이렇게 되고 이렇게 된다는 거죠. 돼요? C가 0이네요. 1 넣어서 여기가 나왔으니까. 이런 거 할 줄 알아야 됩니다. 합성함수 미분인데 미분을 거꾸로 하는 치환적분법인데 지수함수 형태에서 하는 거. 생각하면서 진짜 그냥 넘어가도 되나? 조금 하나 풀고 가자. 안 되겠구나. 1625번 볼게. 내가 어려운 걸 하나 풀게. 1625번 볼까요? 그거 어떻게 풀어요? 1625번. 힌트도 거기 써있어, 밑에. 심지어. 어떤 힌트가 있냐면, 야, 얘 적분했더니, 이거네. 자, 도함수가. 사인 세제곱인가요? 세제곱의 x에 코사인의 4제곱의 x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그런데 얘가 일부러 이렇게 한 것 같긴 한데, 적분을 했더니 fx가 전부 코사인으로 돼 있죠. 여기서 a의 코사인의 7제곱의 x 더하기 b의 코사인의 5제곱의 x 플러스 c다. 그래서 a, b에 대해서 7a-5를 구하라 이렇게 돼 있습니다. 자,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코사인으로 가셔야 돼요. t를. 그럼 이렇게 하시면 돼요. 얘를 하나만 봐. 얘들아. 이게 진짜 어려운 이유가 뭐냐면 하나만 사인으로 나누세요. x 사인 하나만 나누세요. 그 다음에 사인 제곱을 1 마이너스 코사인 제곱 x에다가 코사인 4제곱의 x를 바꾸세요. 그런 다음에 얘 사인을 두시고 여기만 자 이렇게 마이너스 코사인의 6제곱의 x 플러스 코사인의 4제곱의 x를 하신 다음에 여기다가 사인 x를 하는 거죠. 근데 내가 이걸 적분하겠다는 거죠. 마이너스 코사인 6제곱 x 플러스 코사인 4제곱 x에다가 사인 x dx 이렇게. 자, 이제 눈에 보일걸요? 보이죠? 뭐를? 그렇지. 내가 코사인 x를 t로 치워낼 거야. 자, 그런 다음에 여기서, 마이너스 사인 x dx를. 이게 니네가 사인이랑 코사인 적용할 때, 여기는 미분이에요. 미분이랑 적분이 헷갈리면 안 돼. 왜냐면 미분할 때 코사인은, 미분하면 마이너스 사인이 되지만, 코사인 적분하면 그냥 사인이 된단 말이에요. 이거 헷갈리면 안 돼요. 망합니다. 여기서. 완전 망합니다. 헷갈리면 dt 이렇게 됩니다. 그렇죠? 여기 미분한 거잖아요. 그럼 얘가 이렇게 바뀐다는 거죠. 자, 인테그랄 뭐예요? 마이너스 t의 6제곱 플러스 t의 5제곱 하고요. 얘가 바뀌었잖아. 여기 마이너스를 다시 바꾸세요. 그 다음에 dt가 되는 거죠. 그럼 여기 뭐가 돼요? 7분의 1의 t의 7제곱 마이너스 6분의 1이죠? 6분의 1의 t의 6제곱 플러스 c가 된 거죠. 자, t에다 코사인 집어넣으면 얘랑 똑같지 않나요? 잠깐만. 내가 문제를 잘못 적은 거야? 여기 5제곱 떴는데? 여기 왜 5제곱이야? 잠시만요. 여기 4제곱이구나. 여기 4제곱이 왔고, 여기도 틀렸네? 5분의 1, 5제곱. 바뀐다는 거죠. 이런 얘기 또 쓸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아무래도 양이 되게 방대하다 보니까 유형이 더럽게 많아요, 여기. 자, 넘어갑시다. 그 다음에 로그 함수의 치환적분법인데 이거까지만 설명하고 쉴 거예요. 이건 뭐냐면 lnx 형태가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ax분의 lnx인데 lnx를 t로 치환하면 그게 x분의 몇이 나오니까 그냥 바로 계산할 수 있다라는 얘기죠. 역시나 선생님이 조금 더 어려운 걸 하나 풀게요.
그놈이 그놈인데 1637번을 선생님이 하나 풀어볼게요. 자, 양의 실수 전체, 역시 양의 실수 전체죠. 그래서 미분 가능한 함수 fx가 x가 0보다 큰 모든 x에 대해서 x의 f'x가 4의 ln 루트 x 형태를 낸답니다. 그럴 때 f1이 2일 때 f2의 세제곱이 얼마야? 이렇게 물었어요. 근데 또 바보같이 이걸 잘못 해석하시면 안 돼요. 여기 루트 x가 있는데 어떻게 해요? 라고 하겠지만 나누셔도 되죠. 이렇게 쓰시고, 자, 여기 x를 2분의 1로 쓰셔도 되잖아요. 그럼 여기다가 2를 써도 돼요. 어차피 얘가 0보다 크니까요. x가. 되셨죠? 자, 이거 해보자. 인테그랄. 나중에는 아마 외우게 될 겁니다. 그럼 뭐 하자고요? 네. ln x를 t로 치환하자고요. 여기 dt로 가요. 여기 x분의 1의 dx로 가요. 이렇게. 우리가 뭐가 됐죠? 앞에 2가 있죠. 그 다음에 이렇게 되죠. 2 끄집어낼게요. 인테그랄. 자, 얘가 t예요. 그 다음에 x분의 dx니까 t의 dt가 바로 그냥 된다고. 근데 여기도 그냥, 네. t의 제곱 플러스 c가 됩니다. 그래서 얘가요. ln x의 제곱 플러스 c가 되는 그런 상황이 결정이 되는 거죠. 뭐 이렇게 되게 엄청 어렵진 않아요. 이런 형태의 문제들도 많이 풀어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제곱형 밑에 있는 거랑 이런 것들도 많이 해보시면 됩니다. 잠깐 쉬었다가 부분적 분법 하겠습니다. 오케이. 자, 부정적분인데 이번에는 뭘 할 거냐면은 부분적 분법을 할 겁니다. 어떻게 보면 가장 많이 쓰이고요. 계산이 좀 많이 복잡하다 보니까 변형 문제라던가 이런 문제에서도 많이 보여지는 형태이긴 해요. 그래서 조금 신경을 써주셔야 될 겁니다. 연습을 많이 해야 돼요. 그래서 여기서도 아까 그 치환적 분법처럼 바로바로 할 수 있게끔 해야 됩니다. 얘는 뭘 거꾸로 한 거냐면 곱미분, 곱의 미분법을 반대로 역연산을 한 겁니다. 원래 곱의 미분법에서 fx 곱하기 gx가 있었죠. 얘를 미분하면 뭐가 나왔었냐면 앞에 거 미분하고 뒤에 거 곱하고 그 다음에 앞에 거 곱하고 뒤에 거 미분한 패턴이 나왔었어요. 그럼 적분을 뒤에 거를 적분하면 자 인테그랄 앞에 거 미분 뒤에 거 더하기 앞에 거 뒤에 거 미분 이걸 했을 때 이 적분을 한 녀석이 뭐가 되는 거예요? 네, fx 곱하기 gx의 플러스 c가 되는 건데 저기를 두 개로 쪼개요. 책에 나와 있는 건 앞에 거에 안 미분이 안 된 거니까 일단 일제 쓸게요. 무슨 얘기냐면 여기를 인테그랄 dx라고 쓰시고 dx 따로따로 적겠다는 얘기죠. 더하기 인테그랄 여기가 fx에다가 g'x의 dx를 한 애가 얘랑 똑같단 말이에요. 그럼 나는 얘를 남겨두고 얘를 넘겨요. 이렇게. 그럼 이게 되는 거죠. 인테그랄 앞에 거는 그냥 뒤에 거는 미분에 dx를 했더니 얘가 뭐가 됐다? 그쵸? fx 원래 쌩쌩에다가 빼기 인테그랄 반대 앞에 거 미분에 뒤에 거 곱하고 얘 dx를 빼는 형태가 됐다는 얘기죠. 되실까요? 무슨 얘기?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 앞에 건 생, 뒤에 거 미분, 쌩쌩, 앞에 반대 이렇게 결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있는 걸 이제 뭘로 넣을 거냐? 거기 밑에가 그게 이제 다항함수 곱하기 지수함수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 순서가 로다삼지라는 거예요. 참고. 그러니까 여기에 들어가는 이 F 쪽이랑 G 쪽에는 자 로다삼지 뭐죠? 로그함수, 다항함수, 삼각함수, 지수함수 이렇게 들어가요. 그래서 만약에 로그랑 다항이 있으면 웬만하면 로그가 F, 다항이 G. 다항이랑 지수가 있으면 지수는 G, 다항은 F, 플라임이죠, 여기가. 이렇게. 이런 쪽으로 많이 가게 된다, 라는 얘기. 이렇게 풀어볼까요? 거기서는 좀, 우리가 많이 나오는 걸 한번 해볼까요?
많이 나오는 거? 네. 1646번을 한번 보겠습니다. 요 밑에 있는 거요. 자, F'이요. 얘가 이렇게 돼 있어. X에 2의 X제곱 돼 있습니다. 자, 로더 3주니까 얘를 F로 두고 얘를 플라임으로 두면 되죠.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내가 이거 하겠다. 인테그랄. 자, X에 2의 X에 DX를 할 거야. 천천히. 처음에는 어렵다면. 그래서 내가 FX를 X로 두고요. 자, G 플라임을 2X를 줘. 왜냐면 얘가 왜 편한 거죠? 얘는 적분 하나, 미분 하나 똑같은 애니까 그런 거잖아요. 그쵸? 그럼 얘는 미분을 하세요. 그럼 뭐가 되죠? 1이 되고, 여기는 적분을 해요. 여기 똑같은 게 나오죠. C는 쓰지 않습니다. 일단 선생님 여기 C 어디 갔어요? 라고 물어보는데, 어차피 여기서 C가 나오기 때문에 숨긴 겁니다. 상관없이. 자, 그럼 얘 뭐라고 써요? 쌩쌩. 자, 쌩쌩을 씁니다. 그래서 X에 2X. 빼기 인테그랄. 자, 밑에 거죠? 여기 가면 2X제곱에 DX가 나오는 거죠. 따라서, 네, 이게 X에 2X 빼기 2X 플러스 C가 되면서, 기억하고 계신지 않나요? X-1에 2의 X제곱에 플러스 C는 얘 미분하면 하나씩 차수가 커지는 거. 그렇죠? 기억나고 계시죠? 이렇게 된다는 얘기죠. 지난 시간에도 했듯이, 이것도 있잖아. 봐봐. 우리가 만약에 X에 2의 마이너스 X가 있어. 얘 미분하면 뭐 되니? 지난 시간 알죠? 1 마이너스 X에 2의 마이너스 X. 얘 미분하면 뭐 되니? 다시. X 마이너스 2의 2의 마이너스. 이렇게 하잖아. 점점점. 그렇죠? 얘도 마찬가지잖아. X에 2X 미분하면 뭐 되니? 하나 커지잖아. 이렇게. 미분하면요? 계속 커져요. 이렇게. 미분하면 이렇게. 거꾸로 가는 것도 기억해놓으면 편하잖아. 거꾸로 가는 것도 기억해놓으면. 편하다고요. 이거 기억해놓으면 되게 편해요. 1647번. 나와 있죠, 여기. 나와. 짜잔. 그래서 이런 것도 기억해놓으시면 조금 할만하다라는 얘기입니다. 근데 이제 이런 형태들 중에 되게 외워야 되는 애들이 몇 개 있는데 그것도 하죠. 그러니까 상학함수도 나왔네요. 상학함수도 하나 하고 갈까요? 뭐가 있냐? 뭐가 좀 할만한가? 조금 어려운 건 본인들이 하시고요. 1654번 볼까요? 다음 페이지에. 선생님 하나씩 풀을 테니까 일단 시간 줄 때 푸세요. 울지 말고. 할 수 있을 때 해. 자, 이 미분했어요. F 플라임 X를 했더니 얘가 이거예요. X의 사인의 2X 이렇게 돼 있어. 그 다음에 F0이 4분의 1이래. 일단 기본 문제를 많이 풀면서 연습하는 게 가장 좋습니다. 자, 적분하죠. 인테그랄 X에 여기 2X가 있다는 게 조금 버거우신가요? 그래도 해야죠. 자, 로다 3지예요. 다 3. 그러시고 G 플라임에다가 2 하고 그다음 G가 뭐야? 원래가 적분했잖아. 마이너스 2분의 1의 코사인 2x지 않을까요? 이게 돼야 된다고. 그래서 아까 내가 얘기한 거야. 생각해서 미분 돼? 적분 돼? 이거 물어보는 이유가 이거야. 괜찮아요? 그렇잖아. 거꾸로 가니까 2분의 1 있어야 되고 사인이 코사인이니까. 이게 안 되면 망한 거야. 큰일 나. 여기 어떻게 와요? 맨 처음에. 쌩쌩이 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마이너스 2분의 1의 x에 코사인 2x가 와요. 그 다음에 여기가 플러스가 되겠죠. 그러면 얘랑 이니까요. 그래서 여기 이렇게 2분의 1 끄집어내시고 여기도 인테그랄 코사인 2x dx를 계산하시면 되겠죠. 그래요? 밑에 거니까. 한 번 더 해야지. 그럼 마이너스 2분의 1의 x에 코사인 2x가 되고요. 여긴 뭐가 되니? 그냥 4분의 1의 사인 2x 플러스 c가 되는 이런 상황이 되는 거죠. 할 수 있어야 돼 얘들아 이거. 부탁하자. 0이 4분의 1일 테니까 거기다 4분의 파이 넣으시면 할 수 있다. 이런 얘기가 되는 겁니다. 큰 걱정이네. 그 다음에 가장 자주 나오는 애가 이제 요 얘기죠. 요건 하고 가야겠지. 내가 이거 외우라고 했다. 아마 까먹었으니까 다시 외웁시다. 우리 이거. 왜냐면 요거요. 지워버렸네? 다 기억하고 계시지. 노사선님. 자, 봅시다. 뭐냐면 요거요. 인테그랄 2의 x의 사인 x 요거요.
근데 쟤네들은 뭘 먼저 해도 상관없어요. 3G에서 뭐 3G에서 얘네 둘은 사인, 코사인, 그러니까 F'에 F 바꾸셔도 전혀 무관합니다. 해볼게요. 이거 외우라고 했는데 외웠나? 기억하다 봅시다. 선생님 그래서 그냥 F를 얘로 갈게요. 이렇게. 그냥 하는 대로. G 플라임 어렵게 가는 거 같지? 상관없어요. 다른 방법으로 하셔도 됩니다. 이렇게 되죠. 그럼 얘 미분하면 뭐예요? 똑같잖아요. 이렇게 되죠. 얘가 뭐예요? 얘 때문에 내가 어렵다고 한 거야. 마이너스 코사인 X. 얘가 뭐가 되죠? 생생이니까 마이너스 2x에 코사인 X 하시고 더하기가 됐죠. 인테그랄. 자, 밑에 거죠? 2의 x제곱에 코사인 X dx가 됩니다. 이렇게. 자, 그래서 여기서 무슨 짓을 한 번 더 해요? 쟤를 한 번 더 풀어야 돼요. 이게 돌고 도는 거잖아요. 돌고 도는 거. 그죠? 네, 인테그랄 2x에 코사인 X dx를 할게요. 자, 여기 똑같이 f를 2로 잡고요. g 썼으면 딴 거 쓰지 뭐. f 플라임 코사인 x라고 그래요. 상관없어. 그냥 g라고 써도 뭐라고 하진 않아. 나중에 이제 니네가 이거 안 쓰고 풀 수 있어야 된다. 자, 미분하면 여기 이거고요. h가 뭐예요? 얘가 사인 x. 맞나요? 누세요. 얘가 생생이니까 2의 x의 사인 x가 돼요. 빼기 인테그랄. 자, 얘가 들어가죠. 그래서 여기가 2의 x의 사인 x의 dx가 돼요. 이 둘 다를 사용해서 풀 수 있죠. 무슨 얘기냐면, 자, 얘 자리에 얘가 들어갈 거예요. 그럼 이제 보세요. 내가 인테그랄 2의 x에 사인 x의 dx를 했더니 얘가 마이너스 2의 x에 코사인이 되고요. 얘가 이 자리에 온 거니까 여기에 플러스 2의 x의 사인 x 빼기 인테그랄 2의 x의 사인 x dx가 된다고 그러죠. 그렇죠? 근데 얘가 똑같은 거니까 넘어가요. 이렇게. 그 다음에 2로 나눌 거예요. 그럼 이렇게 되는 거죠. 인테그랄 2의 x의 사인 x dx는 자, 다시 얘가 넘어가면 여기 두 개가 된 거예요. 2로 나눴다고요. 근데 여기 나눌 때 어떻게 했죠? 내가 2분의 2x시고 여기를 네, 사인부터 쓸게요. 빼기 코사인 x로 조심해야 여기 c를 써주셔야 돼요. 왜? 인테그랄이 넘어갔으니까요. 정조건에서 더 많이 나오기 때문에 c가 나중에 계산이 되긴 하죠. 자, 이번엔 반대로 요거를 여기다 넣을 거예요. 자, 그래서 외우자고요. 2x의 코사인 x의 dx는 2의 x의 사인 x 하고 빼기인데 더하기가 됐죠? 얘가 빼기니까 그래서 2의 x의 코사인 x가 돼요. 빼기 인테그랄 2의 x의 코사인 x의 dx가 돼요. 역시 얘가 넘어가면 두 개가 됐어요. 나누시면 자 인테그랄 2의 x의 코사인 x dx는 2분의 2x의 여기는 사인 x 플러스 코사인 x가 되고 이 c가 됩니다. 조심해야 되는 건 사인을 들어가면 여기가 마이너스고 코사인 들어가면 여기가 플러스다라는 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됐죠? 이건 외워야 돼요. 근데 이걸 외워도요 앞에 숫자가 나오는 문제가 나오기 시작해요. 사인 x 앞에 숫자가 나오거나 2의 뭐 2x제곱이 나온다. 어떤 거냐면 거기 뭐 1660번 바로 나와 있네요. 2의 2x제곱 사인 x dx. 그러니까 이거 할 줄 알아야 돼요. 계산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런 패턴이 나온다는 거죠. 근데 여기 왜 문제가 적게? 이건 외우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뭐냐면 이게 정적분해가 많이 나옵니다. 어디서? 계산해서. 여기서는 확실하게 하고 넘어가시는 게 좋다라는 얘기입니다. 알겠죠? 이거 두 개는 외워. 많이 풀어서 외우세요. 특히 여기 C 쓰는 거 조심하고. 근데 어차피 정적분해서 많이 나온다고 했으니까 나중에 C는 안 쓰긴 할 거예요. 네, 기억하셔야 됩니다. 까먹지 말자. 우리 이거. 그래서 그 위에 보면 위에 유형 10번에 1번이랑 2번에 3x가 들어가는 게 있고 그 다음에 x에 2x가 들어가는 게 있는데 그거 외우는 방법이 거기 써있거든요. 뭐 외우셔도 상관은 없는데 나중에 필요하면 외우겠습니다. 자, 여기 이거 있죠. 우리가 잘 못하는 거. 자, 인테그랄 ln x dx입니다. 이것도 외워야 돼. 이건 외우는 게 편해, 솔직히 얘기하면. 일단은 할게요. 자, 로다 3지거든요. 그래서 여기 앞에 1이 있다고 써요. 곱하기 1. 자, 로다 3지니까 얘가 그렇죠. f가 ln x여야 됩니다. 그 다음에 g 플라임이 1이라고 하자고요. 그럼 f 플라임이 x분의 1이 되고요. g가 x가 되거든요. 되실까요? 그럼 얘가 뭐가 되죠? 생생이니까 생생해서 x의 ln x. 그리고요.
그 다음에 빼기 인테그랄. 자, 얘네들이 곱했잖아요. 그럼 여기 1의 dx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거 외우기 싫어요. x lnx 빼기 x 플러스 c. 이렇게. 이건 웬만하면 외우세요. 이런 형태로 나옵니다. 그래서 여기 로그로 나오는 것도 마찬가지. 저기다가 그냥 LNA만 잘 하시면 어차피 같은 얘기라서 똑같이 나온다라는 거 기억해 두시면 아주 감사하겠습니다. 하나 더 할게요. 얘도 외우세요. 자, 인테그랄 x의 lnx dx. 이것도 외워. 그러니까 선생님이 원하는 건 달달달달 외우라는 게 아니라 문제를 많이 풀어서 내 걸 만들라는 얘기예요. 그게 제일 좋아. 이게 딱 좋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를 하라는 얘기예요. 보세요. 자, 여기도요, 노다 문제라서 f를 lnx로 할게요. 그 다음에 g 플라임이 x인 거야, 이렇게. 여기 있는 거. 그러면 f 플라임이 x분의 1이고요. g가 2분의 1의 x제곱이어야 돼요. 괜찮죠? 그럼 여기 이제 쌩쌩이 오니까. 이렇게 와서 2분의, 이것도 외우는 게 좋다고 분명히 얘기했어요. lnx가. 그 다음에 얘네들이 곱하죠. 맞아요? 빼기 인테그랄 뭐예요? 둘이 곱했으면 2분의 1의 x가 붙죠. 이렇게. 그래서 얘가 2분의 x제곱의 lnx에다가 빼기 4분의 x제곱의 플러스 c가 나옵니다. 그것도 기억해 두시면 조금 편하다. 이거 나와 있죠? 이거 나와 있다라는 거 기억을 해 두시고요. 하나만 더 할까요? 얘도 자주 나오는 거라서. 지금 이런 것들을 연습을 많이 해서 얘가 이거 외워야겠다 하고 외운 거 말고 문제를 많이 풀어서 외우는 게 가장 좋아요. 자, 여기 제곱입니다. dx 이렇게 된 거. 자, 역시 여기도 1이 곱해져 있다고 할까요? 여기 앞에 1이 곱해져 있어요. 이렇게 1이 곱해져 있다. 그래서 f는 노다 3지니까 그냥 lnx의 제곱으로 가고요. g 플라임이 1로 갑니다. 이거 조금 더러워요. 그리고 여기 미분하시면 이게 x분의 2의 lnx가 되죠. 괜찮을까요? 지수 앞으로 가고 전체 미분한 거. 그렇죠? 그러면 g가 x가 됩니다. 그러니까 쌩쌩이니까 x의 lnx의 제곱이 돼요. 그러니까 연습을 많이 하면 눈에 보여요. 빼기 인테그랄. 얘네들이 했잖아요. 그럼 여기다가 lnx인데 여기 앞에 2가 붙었지. 그래서 내가 이걸 외우라고 하는 거야. 이렇게 되거든. x의 lnx의 제곱이고 빼기 2에 뭐라고 되어 있어? x의 lnx 하시고 원래 빼기 x인데 더하기 2x의 플러스 c가 바로 이렇게 올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외우라고 하는 거야. 나와 있는 얘기를. 아시겠지요? 부탁합시다. 이거는 좀 외워주세요. 그 다음에 얘들아 그 밑에 1662번 풀 때 내가 이거는 저번에 한번 얘기했는데 분명히 이건 무조건 까먹었을 거예요. 보세요. 거기에 F'이 잘 봐. 내가 팁을 하나 줄 테니까. 자, 여기 ln에 x 플러스 2가 있잖아요. 얘를 적분해야 돼요. F0은 0, 이런 건 나중에 생각해요. 자, 우린 그럼 이거 해야 되잖아요. 인테그랄 ln에 x만 있는 게 아니라 여기다가 이제 숫자가 하나 이렇게 딱 들어가서 있다고 치자고요. 이렇게. 여기 앞에 1이 있죠. 이렇게. 잘 봐요. 그럼 fx를 우리가 ln에 x 플러스 2라고 적고 g 플라임이 1이잖아요. 그 다음에 여기 그럼 f 플라임 x가 x 플러스 2분의 1이잖아요. 여기 gx를요 우리가 x로 잡아요. 그럼 되게 더러워져요. 그러니까 해볼게 일단. 얘가 이렇게 되거든요. 쌩쌩이니까 x의 ln에 x 플러스 2하고 빼기 땡땡이라서 인테그랄 자 x 플러스 2분의 x가 돼서 요거 잠깐 선생님 따로 풀면 이게 인테그랄 이게 1 빼기 x 플러스 2분의 2의 dx가 되는 상황이잖아요. 이렇게 맞죠? 맞나요? 따로 뺀 거니까. 그럼 얘는 x하고 빼기 2의 ln의 x 플러스 2가 돼요. 이렇게. 근데 얘를 여기다 집어넣으면 얘랑 합쳐서 이렇게 돼요. x 플러스 그 위에 써 있어. 얘 ln x 플러스 2하고 그 다음에 여기 빼기 x가 있으니까 마이너스 x하고 플러스 c 이렇게 써 있잖아요. 이렇게 써 있을 거예요, c에. 그쵸? 근데 나는 이렇게 하라고 해요, 차라리. 그렇게 하지 마. 이렇게 하면 되게 힘들어. 라고 얘기하고 선생님 어떻게 하냐면 여기서 뒤로 넘어갈 때 그냥 여기다가 x 플러스 2를 쓰세요. 상관없잖아. 여기 어차피 c가 있어도 얘 미분하면 1이란 말이야.
잘 봐. 선생님이 하는 거. 그럼 이 결론이 이렇게 나와요. 자, 얘랑 할 거니까 여기다가 아예 그냥 바로 이렇게 가는 거예요. ln의 x 플러스 하고 빼기 인테그럴. 자, 얘네들 곱하면 뭐 나왔죠? 1 나왔죠. 그러니까 여기 플러스 x 플러스 c. 똑같잖아, 답은. 그냥 이렇게 다이렉트로 가세요, 그냥. 여기를 x로 하지 말고 x 플러스 2로 해요. 이거 이거리 안 해도 된단 말이야. 그냥 왜? 아니 이거 미분해도 똑같이 1 나오잖아요. 뒤에 상수 붙었는데 무슨 상관이야? 여기 있는 상수를 어차피 갖다 쓴 거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냥. C는 뭐 들어갈지 모르니까. 선생님이 이해했죠? 그러니까 그냥 이렇게 쓰세요. 이거 되게 빨리 푸는 방법이에요. 힘들게 하지 말고요. 네, 그런 식으로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도함수가 주어진 부정적분인데 이제 여기까지 푸시면 됩니다. 얘가 그나마 나온 게 뭐냐면 부정적분은요. 정적분 가서 문제가 많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리고 얘가 우리가 풀었었던 교과서보다는 문제량이 적어요. 아마 느낄 거야. 생각보다 적네? 뭐야 이렇게 치환적분이랑 부순적분 문제가 적어? 이렇게 하겠지만 정적분하고 또 푼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적은 거예요. 일단 지금 여기까지 할 때 푸세요. 그리고 이따가 수투할게요.